네, 시청자 여러분, 신의 한수 박창훈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원장이 밀담을 나눴다고 하는 강남의 한정식 식당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것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게 국내에 대한 정치 개입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가 역시나 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집권 여당의 아주 핵심 당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인 양정철을 만나서 약 4시간 넘게 이곳에서 밥을 먹었다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총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집권 여당의 당직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오해를 살 일을 한 국정원장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양정철 민주원장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했던 얘기가 총선의 전초기지, 병참기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나고 다닌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 돕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건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오전에 KBS 인터뷰에서 이해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국정원장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러 번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개인 번호는 또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집권 여당의 정책연구소장은 이렇게 만나서 여러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국정원법 구조에 보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이런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 자체를 국정원의 정치 개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정철과 그리고 서훈, 그리고 또 좌파 언론 출신의 기자가 여기 3명이 같이 밥을 먹었대는데 현금으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현금으로 냈다고 하는데 15만 원씩 냈다 그러죠. 근데 15만 원이면 이곳에 블로그에 보면 8만 8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약 6만 2천 원 정도가, 그러면은 뭘로 먹은 거라는 거죠? 술을 그렇게 먹은 건가요? 근데 1인당 그러면 6만 2천 원이면 무슨 양주를 한 병 먹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다 차치하고도 현금으로 냈대는데, 그럼 여기에 현금 영수증을 발부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발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자동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식당 주인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CCTV가 있다면 밥을 먹고 나와서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이 분명히 영상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갖고 있는 법인카드, 우리들의 세금으로 쓰는 그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거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게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라든지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사적인 모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적인 모임에 기사와 경호원을 대동하는 건 직권 남용이 아닌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헤어진 시간이 10시 45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간이면은 사실 심야기 때문에 업무 시간 이후입니다. 요즘 주 52시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기사를 사용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양정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를 한 언론사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계속 잠복하고 미행하면서 도대체 공익적으로 얻는 건 뭐냐, 황색 저널리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니, 본인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떳떳하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보고요.
본인이 민주연구원장이면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게 아닌가. 전형적인 좌파들의 발끈하는 모습이 아닌가. 왜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근데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나왔다. 그럼 거의 뭐 사람을 죽일 듯이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말이죠. 그 사실은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이 국정원을 가지고 얼마나 들들 볶았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정말 들먹여가지고 그 난리를 지겼던 게 바로 지금 이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 너무 뻔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제기한 것은 의혹이고 남이 자기들한테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 아니면 황색 저널리즘이라 했던가요? 그렇죠. 정말 이런 이중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집권한 사람들이 모름지기 신중해야죠. 특히 본인들이 과거에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 반대 진영에 대해서 이거 뭐 정치 개입 아니냐, 이거 뭐 사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늘 의혹을 제기하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본인들이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한테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황색 저널리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말은 많습니다만은 점점 이렇게 변명과 변명을 거듭할수록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5,000원 이상이었나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 그런데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식당은 탈세로 문제 제기를, 현금 영수증이 또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서 여기를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뭐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뭐 업무 추진비 이런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 내역을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역에서 만약에 이곳에서 사용한 내역이 그 시간대에 있다라고 하면 설사 지금 취소를 했다고 해도 그런 취소 내역까지 다 디테일하게 받아서 그게 만약에 실제로 서훈 국정원장의 개인 카드가 아니라 이 법인 카드나 뭐 특활비 카드 뭐 이런 우리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그런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금 횡령에 뭐 여러 가지 죄를, 공금 횡령부터 시작해서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구속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의혹을 제기하는지 민주당과 청와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건 왜 니들이 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앉았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요. 그냥 지인들끼리 모인 자리다? 지인들끼리 모인 자리면 그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해를 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인들의 자리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서훈 국정원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국정원장직을 사퇴하고 바로 구치소로 달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양정철도 같이 구치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국정원법 9조의 정치개입 금지에 대한 부분이 서훈 국정원장이 위반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곳에서 식사한 식사 금액을 과연 누가 결제했는지,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현금을 낸 직접적인 뭐 CCTV에 증거가 있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면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장의 개인 카드 내역과 그리고 국정원장 명의로 발급된 법인 카드 내역도 취소 내역까지 다 나오는 상세 내역을 국민들 앞에 제출해서 이거에 대한 의혹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엄청나게 많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직 국정원장들이 많이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2012년도에 대선에서 국정원에 불법 댓글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뭐 문재인을 그 당시에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니 뭐 누구니 줄줄줄 지금 구속수감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훈의 국정원은 과연 댓글 작업을 안 하는지, 댓글 작업을 한다 그러면 댓글 작업 한 획당 한 10년씩 징역을 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마치 그래도 되는 건 마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되게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그리고 이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일 건지 전 되게 궁금하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차라리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아무리 큰 잘못이라 그래도 전혀 잘못이 안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맹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의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저급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들, 특히나 오늘 이인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싱크탱크 수장이 국정원장 좀 만나면 안 되냐, 정보위원회 소집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역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대를 이어서 아주 양아치 같은 말만 지금 쏟아낸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 상황에서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홍영표,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여러 원내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그리고 이인영은 차라리 지금 보면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 그런 사람을 공천한 거에 대한 죄송한 사죄의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작구청장인 이창호 구청장이 성추행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한 명 누굽니까? 그 사람은 동작경찰서에 의해서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거든요.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지금 자영당에게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것까지 터졌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문제없다. 아니 문제가 있는 점을 왜 니들이 판단하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법이 판단할 문제인데 왜 민주당이 자기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자기네가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지, 정말 뻔뻔한 놈들이고,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는데 국민들은 이거를 투표로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밀담을 나눴던 식당 앞에서 신의 한수, 홍철기, 박창훈, 우동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